반갑습니다. 오늘 시간도 바쁘실 텐데 특히나 코로나19로 해서 이렇게 나들이 가서 밀집된 데 앉아 계신다고 조금 신경 쓰실 텐데 각 학교 운영위원장님 또 학교의 대표 수상을 가지신 분들 함께 자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방금 윤희선 덕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교들은 직접 와보시면 알지만 가정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착각이 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가족들이, 가족 구성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덜 가셔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무증상 감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일,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또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김영도 운영위원장님 또 오일이나 두 분 함께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, 특히나 논산지역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이신 손선호 의원님 함께 제안해 주셨고, 이현주 의원님 오셨나요? 교육 문제 아직 못 오셨군요. 그래서 각 시군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계시는데 가는 데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육재정 설명회를 왜 하는지, 또 교육재정이라는 게 무엇인지,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.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 또는 조카 또는 집안의 친척이 되는 또 친구분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와 또 지역교육청 또 충남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.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2011, 12년도쯤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. 이거 왜 시작했냐면 우리 도민들께서 내신 세금으로,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으로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청이 어떻게 배분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학교 예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, 함께 참여를 하심으로써 그 과정이 투명하고,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, 학교 단위에서 또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도교육청 단위에서 재정 문제에 관해서 민주적인 과정을 좀 밟는 것이 우리가 민주사회로 더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아니냐,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정신입니다. 그런데 충남교육청의 경우는 작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한 학교를 뛰어넘는, 가령 이렇게 용남고등학교 학생의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만 쓰는 예산으로 보면 되는데, 옆에 계룡고등학교랑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일이 있을 때, 그때는 논산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한 학교에 해당되는 도장 선생님하고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, 그 학교를 뛰어넘는 재정 규모일 때는 시군교육청 단위까지 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. 이게 학생참여예산제를 전국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. 올해는 또 한 주 더 떠서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되는 분이냐, 아유 충남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고 무상급식이고 그렇게 하는데 뭘 그냥 놔두지 뭐,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신 세금, 직접세든 간접세든 그런 세금으로 해서 국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교육재정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함께 아실 필요가 있고 적극 참여하셔야만 예산 운영의, 또 편성과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관심 갖고 이렇게 써내시는 것이 있을 텐데,
써주시면 좋습니다.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90년대 중반에 제가 초반에 서울에 올라가서 어느 단체 사무처장을 한 적이 있는데 9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무처장이라는 게 설명하는 거예요. 공무송같이. 그때 예산 덩어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처음 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 당시 돈으로 151억이었는데 2090년, 91년 지금하고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. 해직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면서 제가 이제 만든 말이 예산은 정책과 사업이 숫자로 표현된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맞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은 어떤 정책과 어떤 사업, 논산계룡교육청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할까? 더 돈이 많이 가는 건 그만큼 그 정책이나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국영수, 사회과학, 음악미술, 체육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말고 학교 건물 시설 낡은 거 고치는 거 말고 또 운동장 이런 거 빼놓고 어디에 돈이 들어갈까? 우리 학교는 왜 그럴까? 이것은 그 학교에서 바라보는 정책이나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큰 덩어리가 들어갑니다. 국가도 원리는 똑같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시면서 하시면은 재밌게 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비록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만은 가정살림도 똑같은 이치입니다. 가령 1년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, 그것은 어떤 일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덩어리가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. 재정이나 예산이라는 게 똑같습니다. 재정이라는 말은 원래 국가 공공기관에서 쓰는 용어예요. 그런데 친목회의라도 재정부장 뭐 이렇게 그러는데 회의겠죠. 회의.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오늘 그동안에 가정에서 또는 뭐 직접 자녀이든 조카 또는 손자 손녀이든 간에 안전과 건강에 늘 노심초사하셨는데 막상 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다 개학하고 보니까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. 정말 빈틈없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혹시 학교에 대학 들어오신 분들은 학생들이 800명 정도 되면은 카메라 한 대 더 사셔도 괜찮아요. 열화상 카메라 하나를 급식실 앞에 갖다 놓으면 선생님들 일이 줄어듭니다. 그 시간에 아이들 그동안 상담도 못했는데 눈 마주치면서 어떻게 지냈니? 좀 힘들지 않았어? 요새 무슨 고민이 있어? 공부하는 건 재미있어? 요새 독서하는 건 어때?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죠. 아까 교육자님께서 독서 토론 이야기하시는 독서 토론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.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리고 미래 교육, AI 교육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. 이거는 소프트웨어 교육 이 부분을 시켜내지 못하면 정말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미래를 주인공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. 그럼 오늘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특히나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은 이렇게 연수 회의도 있으니까 들어보시면서 올해 내가 운영위원장으로 뽑혔으니까 또 학부모회장으로 지금 뽑혔거나 내정이 되었으니까 학교와 함께 손잡고 재밌게 한번 가보자 이런 판단을 하시면서 오늘 끝까지 수행자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때문에 논산계룡교육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. 고맙습니다.